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종류, 구조, 형태에 대한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데이터의 종류, 구조, 형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데이터의 종류에는 뭐 숫자형도 있고 문자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논리형이 있다 그런 얘기 했고요. 데이터의 구조는 뭐 벡터냐, 팩터냐, 매트릭스냐 그까지 봤고요. 자,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array, 즉 배열이라는 것과 리스트, 그다음 데이터 프레임,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구조에서. 그다음 제일 끝에 이제 형태에 가서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형태가 뭐 크게 좀 여러 가지로 쪼개지는데, 자, 그 얘기를 간단하게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벡터, 팩터, 매트릭스 그 세 개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요게 이제 매트릭스였죠. 요게 매트릭스인데 요게 이제 한 칸이 모자라서 이제 뒤로 더 이걸 포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큐브, 여기 지금 조그만한 하나의 큐브가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차원이라는 용어를 쓸 텐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이 1차원이고 뒤에 있는 것이 2차원, 자,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자, array라고 쓰고 데이터 집어넣고 그다음에 행개수, 열개수, 차원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보니까요. 자, array를 만들라 그랬네. 자, 1에서 2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라. 행은 5개, 열은 4개, 차원은 2개로 이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보시면 일단 행과 열로 나타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트릭스니까 이 매트릭스가 여기 일단 나타났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1, 2, 1, 2, 1, 2 뭐 이렇게 해서 1, 2까지 이제 매트릭스 만들어졌죠. 근데 뒤에 있는 즉 5x4 매트릭스, 5행사열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겹쳐라 라는 거니까 요거 뒤에 또 요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을 나타낼 때는 여기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x를 보자고 했더니 컴마 1, 컴마 2. 그러니까 모든 행, 모든 열을 보여줄게. 근데 1차원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고 모든 행, 모든 열을 보여주는데 2차원은 이거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rray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제 array라고 이 친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배열 구조에서 어느 특정 데이터를 선택하기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x는 지금 array죠. array인데 1행, 1열, 2차원. 그러니까 아까 1차원에 얘가 지금 1차원이고요. 얘가 2차원인데요. 1행, 2열. 그러니까 1행, 2열은 이거 아니면 1행, 2열 이건데 1행이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행은 제일 첫 번째 행 여기죠. 그 다음에 2열. 요거 아니면 1행, 2열 이게 되는데 2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x, 1, 2, 2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요 그림상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1차원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2차원 데이터인데 1행, 2열, 2차원이니까 두 번째 있는 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찾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거기까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종류가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같이 모아서 데이터셋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림이 이제 보시면 재미난데요. 리스트 구조라는 것은 여기 지금 토마토, 소고기, 파스타면이 이렇게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요 종류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인덱스라고 부를 겁니다. 인덱스 영어로는. 그리고 그 특정한 인덱스 하나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토마토가 3개가 있네요. 토마토 3개가 있으니까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토마토를 데이터의 위치로 구분해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이게 뭐 토마토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뭐 또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이게
앞에는 3개 있더라도 얘는 뭐 4개가 이렇게 있어도 되고 5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R에서 이런 리스트 구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이제 대괄호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바로 첫 번째니까 이게 바로 토마토 나타내는 제일 첫 번째 인덱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인덱스 안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토마토가 3개가 있는데 만약에 토마토가 15개가 있다. 여기 15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15개가 이렇게 15까지 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제가 토마토 1번 토마토, 2번 토마토, 3번 토마토 이렇게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 있는 얘들이 바로 데이터의 위치, 즉 얘는 첫 번째 위치다. 그럼 6은 1, 2, 3, 4, 5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몇 번째냐? 6번째 위치다. 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11번째 위치다. 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은 뭐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게 리스트의 구조다.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한번 볼게요. 내가 리스트로 지금 X를 만드는데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얘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예요. 첫 번째 종류 데이터 타입이 같은 것들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소고기. 이 왼쪽 그림을 이용하면 소고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X를 보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얘가 이제 토마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죠. 첫 번째 인덱스에는 1에서 5까지 넣으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인덱스에는 1에서 50까지 있으니까 두 번째 인덱스에는 1에서부터 쭉쭉쭉쭉 가다가 5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쭉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게 이제 1, 2, 3, 4, 5, 6, 7, 8, 9, 19까지 있고 여기 20이라는 데이터 값이 있는데 얘가 도대체 몇 번째 값이냐? 20번째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 39는 몇 번째 값이냐? 39번째 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리스트가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리스트를 봤는데 그 리스트를 또 다른 표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리스트에서의 인덱스를 이제 키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데이터를 value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X 안에 집어넣을 건데 여기에 플라워는 로즈고 컬러는 이런 것들이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리스트가 앞에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같은 종류의 무슨 뭐 음식물들을 이렇게 싹 요 칸 안에 넣는다고 치면 여기가 플라워가 로즈라고 해놓으면 여기에 이 첫 번째 같은 타입 데이터 타입을 모아놓은 게 얘가 이제 플라워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로즈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컬러가 되는 거고요. 컬러 거기에 red라는 것과 화이트라는 것이 두 개가 들어있는 자 그런 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X를 보자고 하잖아요. 그 X를 보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기 이게 플라워, 컬러 이렇게 뭐 아무래도 이름을 붙여주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달러 표시 플라워에는 로즈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바로 요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 컬러 이 컬러라고 하는 인덱스에는 red하고 white라는 내용물이 들어있다. 데이터 값이 즉 value가 들어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리스트는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예제에서는 전부 다 이제 문자열 같은 것끼리 모았지만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다르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구조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인덱스 쪽으로 접근하느냐, 데이터 값 쪽으로 접근하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인덱스 쪽으로 접근한다는 얘기가
x라는 리스트에다가 그냥 몇 번째 이러고 딱 적어 놓으면 자, 요것이 인덱스 이 앞 안에 있는 n은 바로 인덱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x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요렇게 딱 하면 그 첫 번째 인덱스 값들을 보여달라는 것이 되겠죠. 예. 첫 번째 인덱스 값을 보여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값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리턴되는 반납되는 값이 또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리스트의 형태로 우리에게 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데이터 값으로 다이렉트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요 인덱스 요 대괄호를 2개 해놓은 요렇게 하면은 그 n번째 인덱스 안에 담긴 데이터 값, 즉 실제 데이터 값을 우리에게 반납해 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그 얘기를 밑에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요런 인덱스가 있다면 여기다가 내가 대괄호 하나를 쳐서 뭐 1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 1번 요 그림 2번 3번의 정보를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쳐서 나타내면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만약에 적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만 나에게 알려줍니다. 2하고 3. 그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막 숫자로 표현되면 이제 나중에 뭐 지칭하고 할 때 좀 헷갈려서 좀 불편해서 나중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를 써가지고 키 값으로 나타내면 오히려 다이렉트리 원하는 실제 값을 찾아낼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리스트를 X 안에 집어넣는데 1에서 5까지, 1에서 50까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X를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자, 여기 이제 X라는 리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X 대괄호 1만 딱 치면은 나에게 반납되는 값이 요 통째로가 반납돼요. 자, 요게 이제 일종의 리스트거든요. 자, 이게 통째로 반납된다. 자, 인덱스 번호까지 나에게 다 보여준다. 이 얘기고 내가 요렇게 대괄호 2개 써가지고 1 찍어 넣으면 이 값만 보여준다. 1, 2, 3, 4, 5. 방금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요까지. 그런 게 있구나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질 텐데 너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거는 볼까요? 아까 여기 리스트를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플라워, 로즈, 칼라, 레드, 화이트 하면은 X 좀 보자 그러면 자, 요까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X1 이렇게 누르면 요 인덱스를 통째로 보여준다 그랬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통째로 보여준 거고요. 대괄호 2개에다가 1을 보자 그러면 대괄호 2개에다가 1을 보자 그러면 값만 다이렉트리 값으로 즉 요 안에 있는 로즈 값으로 다이렉트리 요 로즈 값으로 다이렉트리 들어가서 요거를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X 달러 표시 플라워 하면 이게 이제 눈으로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쉬운 표기법이 이렇게 되겠죠. X 달러 표시 플라워 하면은 거기는 로즈 하나 있으니까 자, 로즈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자,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정말 이제부터 자주 사용하게 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거의 뭐 데이터 프레임을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한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인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 한번 보시죠. 자, 개념적으로 그림은 냉장고에 이렇게 이런 종류, 다른 종류를 이렇게 이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냉장고를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면 같은 종류들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엮이게 되겠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은 종류, 소고기 9g이라는 종류를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파스타를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분의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요 한 행이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행대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가로를 이제 행값, 세로를 열값이라 부르겠죠. 자, 이제 사용하는 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요. 열 이름 따로 쓰고 또 열 이름 또 따로 쓰고. 그래서 열 이름에 세로로 칼럼으로 쭉쭉쭉쭉쭉 뭔가 모여서 보여주고 또 칼럼으로 또 쭉쭉쭉쭉 뭔가 모아서 보여준다.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df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했으니까 어떻게 했나 봅시다. 열 이름이 name이고요. 그 안에는 김, 리, 최, 파크이라는 것이 있고 age라는 칼럼에 32, 25, 18, 39가 있고요. height라는 칼럼에 이런 것들이 있고 weight라는 칼럼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df에 넣었고 df 좀 보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name에 이런 것이 있고요. age에 이런 것이 있고 height에 이런 것이 있고 weight에 이런 것이 있고. 자, 이게 왜 자주 사용되냐면 이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데이터셋의 형태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엑셀에 있는 데이터셋이 이런 식 아닙니까? 관측지가 가로로 행으로 들어있고 각 칼럼에 즉 열에 어떤 변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f의 클래스는 이제 data.frame,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서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먼저 컴바인을 써서 김, 리, 최를 name이라는 벡터로 나타내고 요거를 이런 벡터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요 벡터를 만들면 요게 이제 칼럼으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해도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구나. 오케이. 자,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뭔가 데이터를 어느 특정한 값을 지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데이터 프레임 방금 만든 게 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런 데이터 프레임이죠. name, age, height, weight가 있었는데 먼저 어느 특정한 값을 딱 지칭할 때 행과 열의 위치로 선택한다.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프레임의 되괄호에 요 위치 값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겠어요? 1행 뒤에 거는 없으니까 모든 열, 즉 1행 모든 열 이걸 보여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 32, 170, 63을 보여주는데 그 칼럼의 이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 모든 열 하면 3은 요거잖아요. 최.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보여줄 것이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타내면 칼럼은 전부 다 보여주고 행을 1하고 3을 컴바인 했으니까 방금 여기하고 요거 두 개 엮어 가지고 같이 보여달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킴하고 최를 같이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요 1에서 3까지잖아. 이거는 1에서 3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달라는 거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고 2열이야. 아무것도 안 쓰고 2열이면 아무것도 안 쓰면 모든 행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열이니까 얘를 말하는 거네. 얘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32, 25, 18, 39에서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위에 적었던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다가 drop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argument라고 그래요. argument는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탁 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요 argument가 원래 이제 다 저장되어 있어요. 이 drop이란 말을 여러분이 막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drop을 false라고 했잖아요. drop을 false라고 내가 지칭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위에는 디폴트 값이 뭐냐면 여기는 drop이 true였던 거야. drop이 true이다 보니까 이 32, 25, 18, 39만 보여주고 age라는 정보를 drop 시켰다는 얘기지. 근데 drop을 시키지 말라 그러면은 age까지 다 보여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요건 어떤가요? 행이 이렇고 열은 이렇네요. 그럼 행은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보여주고 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칼럼을 보여주니까 요거하고 요거 보여주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name, age 같은 것도 다 같이 보여주네요. 자, 그 다음에 to 하면은 이거는 이제 두 번째하고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니까 뭘 나타내겠어요? 25를 나타내겠구나. 쉽죠? 네, 그렇게 지칭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이름으로 선택한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 4라고 하는 문자를 컴바인으로 묶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row names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df 괄호 닫고. 자, 이 df가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것에 row names란 함수가 있어요. row names란 함수.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는 원래 데이터가 row name이 그냥 1, 2, 3, 4라고 하는 행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서 df 보자 그러면 1, 2, 3, 4가 아니라 이제 1, 2, 3, 4를 이렇게 붙여서도 보여줄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칭할 때 행의 이름을 이렇게 1하고 3를 보여주고 컬럼은 전부 다 보여달라고 하니까 1하고 3를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해되죠? 좋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제일 앞에는 바로 콤마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행을 다 보여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ge를 보여달라. 모든 행을 보여주고 age를 보여주는데 drop을 false로 했으니까 드랍 시키지 말라. 이 age 이거 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ge 안 버리고 이렇게 1, 2, 3, 4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여줬네요. 자, 이번에는 행은 1하고 3를 선택하고 컬럼은 name하고 ag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숫자로 했던 것보다 더 쉽게 이 표기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 3, 1, 3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name하고 age, name하고 age니까 요거 보여주겠네요. 자, 요렇게 지칭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달러 표시 하이트라고 하면 달러 표시는 이 칼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칼럼. 데이터 프레임의 하이트라는 칼럼을 보여달라.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데이터의 형태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뭐 벡터도 만들고 팩터 뭐 그다음에 매트릭스, 리스트, 뭐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수에다 넣었지 않습니까? 자, 이 변수를 나중에 이 내용은 통계학에서 스태티스틱스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변수라는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 퀀티테이티브와 퀄티테이티브가 이 잘못됐네요. 이 퀀티테이티브가 아니고 퀄리테이티브예요. 이거는 다시 적을게요. 퀄리테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성적이란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quantitative, Q-U-A-N, quantitative. 요거는 이제 정량적인데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캐테고리컬 데이터냐, 뉴메릭 데이터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 이런 구분입니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 범주형, 캐테고리컬 데이터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영어로는 다 같이 따라 읽읍시다. 노미널과 오디널.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면 자주 사용하게 될 용어인데요. 자, 미리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미널과 오디널. 노미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목형이고요. 오디널은 서열형 혹은 순서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순서가 영어로 오더거든요. 그것을 오디널이라고 형용사형으로 표현해 놨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형, B형, 뭐 O형, AB형, 혈액형이 있다. 데이터 값이 저런 거다. 이게 뭐 크고 작고의 개념이 있나요? 순서가 없죠. 그냥 어떤 이름일 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노미널 데이터, 명목형 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만약에 학점으로 따지면 A, B, C, D, F까지 학점이 있잖아요. 똑같은 알파벳인데 위에도 알파벳이었고 지금은 또 똑같은 알파벳인데 이거는 순서가 있죠. A가 제일 크고 제일 좋고 B, C, D, F. 아, 이건 순서가 있구나. 같은 문자지만. 그러면 오디널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quantitative, numeric 데이터라고 부르는 이 수치형은 discrete와 continuous로 나뉩니다. discrete를 우리나라 말로 이산형이라 부르고요. continuous를 연속형이라 부르는데 연속형과 이산형은 자, 이산형은
한마디로 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카운터블 하냐, 카운터블 하지 않냐. 이런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의 수다. 자녀의 수는 뭐 어떤 값들이 가능해요? 0이 가능하고 1이 가능하고 2가 가능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몇 명인가 묻는데 제가 제 자녀는 3.73명이 있습니다. 이런 말 쓰지 않죠.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자녀의 수가 3명 이하인 자, 자녀의 수가 3보다 작은 경우를 열거해라 라고 하면 이건 어떤 게 있나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2까지밖에 없네요. 즉 그죠? 자, 요렇게 자녀의 수가 3보다 작은 3 미만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라고 지금 세 알렸지 않습니까? 카운터블 하면 이상형이에요. 근데 연속형은 어떤 거냐? 자, 예를 들어서 키를 한번 생각해 보자. 누가 저에게 키가 얼마냐 물으면 저는 제 키는 178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178c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또 한번 해봅시다. 키가 170 이상 뭐 180 미만 이 사이에는 키의 종류가 몇 개 있죠? 아까처럼 뭐 이렇게 개수를 세알려서 이렇게 딱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안에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그죠? 무수히 많다고. 왜냐하면 사실은 제 키가 178이 아니고 이 키라는 속성은 178.23721132161 이렇게 무수히 가는 숫자인데 그냥 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짧게 178이라 불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뭐 172.63276631 뭐 엄청나게 많겠죠. 몇 개 있어? 몇 개? 무한대개가 있죠. 즉 세알릴 수가 없죠. 세알릴 수가 없으면 continuous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세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세알릴 수 있으면 discrete, 세알릴 수 없으면 continuous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개념이 이제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통계학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우리 공부할 때 그때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데이터 형태는 이런 것이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범주형, 수치형, 명목형, 서열형, 이산형, 연속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데이터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될 데이터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셋이라는 건데요. 지금 미리 여기서 살짝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리스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게 붓꽃이라는 꽃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이렇게 생긴 꽃인데요. 옛날에 이제 로널드 피셔라고 하는 통계학자 겸 유전학자가 정말 통계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통계학자인데 나중에 제가 통계학 공부할 때 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유전학자이다 보니까 유전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통계학이 필요해서 통계학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붓꽃이라고 하는 이 아이리스 꽃이 알고 봤더니 세부적으로는 세토사, 볼시칼라, 버지니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꽃들이 또 나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꽃들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냐면 여기 지금 요렇게 된 곳이 이제 꽃 받침이라 그래가지고 세팔이라고 이 사람이 불렀고요. 요 위쪽을 이제 페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 꽃에 여기 보시는 화살표처럼 꽃의 길이와 폭, 즉 세팔의 길이와 폭, 그 다음에 페탈의 길이와 폭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꽃은 보니까 첫 번째 꽃은 어떤 꽃이었냐면 스피시즈, 종이 세토사라는 꽃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꽃은 이런 길이를 갖고 있는데 세토사라는 꽃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0, 그러니까 50송이를 조사해 가지고 세토사 50송이, 그 다음에 벌시칼라 50송이, 그 다음에 버지니카 50송이를 조사해서 총 150개의 꽃송이를 조사해서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고요. 워낙 자주 이렇게 교육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 R이 기본적으로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에 저기 R에다가 아이리스를 Y에 집어넣으라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 데이터셋을 그냥 Y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Y를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클래스냐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뭐 기계 학습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요 데이터만 보고, 요 파트하고 요 파트를 구분해 가지고 요 둘의 관계를 수학식으로,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y라고 부르고 얘를 x1, x2, x3, x4라 불러서 x1, x2, x3, x4와 y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꽃, 예를 들어서 뭐 세팔 랭스가 뭐 6.3이고 세팔 위스가 2.9고 얘가 뭐 3.7이고 얘가 뭐 5.3이다. 이러면은 이 꽃이 무슨 종류냐 이 알아맞히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계 학습에 대한 이론 소개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해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셋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꺼냈냐면 좀 진화된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진화시킨 티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소개하려고 잠깐 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에다 그냥 아이리스 치는 순간 아이리스가 이미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리스 엔터 때리면 1에서부터 여기 1에서부터 점점점 해가지고 150송이를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피시즈가 되겠죠. 요 이제 스피시즈 해서 쭉 나온단 말이죠. 150송이가.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이걸 T불의 형태로 바꾸어라고 시킵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좋은데 이걸 T불의 형태로 바꾸어라 하면 이제 TB라는 변수 안에 T불이라는 데이터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불 보자 그러면 이렇게 T불 해놓고 이게 150행 5열이 들어있고 칼럼은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더블형이고 이거는 팩터형이 들어있다.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처음에 10개만 보여주고 나머지 140개의 행이 더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TB라고 지금 만들었던 이것을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T불 형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T불의 형태고 T불의 데이터 프레임이다. 클래스를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T불은 R의 내부 생태계인 타이디버스의 기본 데이터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R의 생태계라는 얘기는 R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패키지라는 소개를 하겠지만 뭔가 대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막 모아놔서 만들어서 패키지로 다 이게 선물용 패키지처럼 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deploy R, ggplot, 뭐 read R 뭐 되게 많은데 그 tidy R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냥 tidyverse라고 하는 서로 좀 의존적이에요. 이렇게 의존적이야.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생태계, 우리가 이제 뭐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데 요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T불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불 구조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좀 수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뭐 T불 구조로 꼭 바꾸어서 해야 될 때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T불이라는 것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동영상 그 클립하고요, 이번 클립하고 합쳐서 데이터의 종류,
구조, 형태를 받고 자 복습해 보면 종류에는 numeric, character, logical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었고 그 종류 타입을 보려 그러면 클래스 함수 쓰면 된다 그랬고요. 데이터 구조에는 vector, factor, matrix, array, list, data frame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다음 마지막 제가 팁을까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는 범주형 categorical 데이터 혹은 qualitative 데이터, numeric 데이터, quantitative 데이터, 또 우리는 수치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범주형에는 노미널 데이터와 오디널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치형에는 discrete 데이터와 continuous 데이터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봤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우리 변수, 함수, 패키지라는 주제로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